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거 굉장히 뭐 많이 시끌시끌했죠. 네. 역시나 야당 단독 개원, 단독 선출. 예, 우원식 국회의장. 그 아까 뭐 저기 그 입장 뭐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단호하게 7일 자정까지 뭐 결정해라.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행이 뭐 어찌 보면 국회 파행은 이제 결정 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하고 이제 모든 데 상임위를 국회법대로 다수결 투표로 간다 그러면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례를 야당이 깬 건 맞는데 그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국회 때 넘겨줬잖아요. 그래요. 원래 원칙대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운영이 여당 맡겨놨더니 이것마저 방탄으로 그냥 운영이하고 이 법사위가 돼버렸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네, 그래서 총선의 민의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민의 그대로 이제는 가져가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관례 주장하고 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갔을 때 저는 아마 이 여당은 이제 국회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계속 안 들어올 거예요. 계속 안 들어온다고요? 예, 계속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전략을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영위를 이제 야당이 잡으면요, 당장 대통령실장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다 닥치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요, 굉장히 편해요. 저 정부 싸움 나오면. 그냥 답변도 성실하게 하고 뭐 자료조사 안 해버리고 여당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당이 막 호통 쳐져서 이게 답변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당이 안 들어가면 막 국정사까지 이제 완전히 안 들어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거부권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노렸죠.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심정은 단독으로라도 다 맡아가지고 뭔가 지금 나라가 굴러가게 딱딱 결정하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랬을 때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그걸 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승부처죠. 예. 그걸 노리고 예, 있어요. 승부처죠. 여기는 이제 야당이 국회를 독재를 해가지고 지금 엉망한데 이게 이렇게 할 거고 이쪽은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지금 몇 개를 날렸냐 어쩔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 여론전이 승부처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다 가져와서 하더라도 잘하면 칭찬하지. 그게 다 잘할 수 가져와가지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네. 여당이 아니니까 야당이니까 이 국회를 다 가져왔다 칩시다. 또. 일단 특검법은 막 다 올릴 거 아닙니까? 예, 섞이고 예, 개를. 예. 그럼 또 거부권 또 막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싸움이 그렇게 되지 야당이 상임위를 잘 운영해서 국정을 잘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예. 근데 이제 큰일 났네. 아니 근데 큰일 큰일 나죠. 난게 전쟁이, 큰일 난 건 전쟁이죠. 아니고 예. 결국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가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여론전이 결국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장차관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원래는 보이콧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이 저렇게 보이콧하게 되면은 여당한테 결국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장차관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당의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률가에서는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부 동의를 받아야 뭐가 그 진행이 법률이 되니까.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건데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또 저기 뭐 직권 상정이라든가 다른 또 방식을 쓰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파행입니다. 맨날 시끄러워요. 허구한 날 파행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조금 고급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게 뭔가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의 법안 중에서 화끈하게 받아줄 거를 좀 이런 것들 예컨대 연금개혁이 그랬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화끈하게 수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저기 압도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은 저번에 꽤 제가 효용성이 높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한쪽에 마련을 해놓고 밀어붙일 거는 이제 단호하고 사정없이 일단 이렇게 법사위. 분명하게 저 가르마를 쳐줘야 되는 거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요 세 개는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져와야죠. 가져와야지. 예. 그럼 밀어붙여서 단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유력한 무기를 쥐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 원구성의 최대 진통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옛날 20대 국회처럼
전 상임위를 20 야당 단독으로 그러니까 결정해서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은 전부 다 가져오되, 그러니까 7일까지 해가지고 상대방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합의를 안 답이 해주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가져오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혼자 너무 야권이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안 좋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발의하는 안건 중에 그래도 괜찮거나 받아줄 수 있는 것 정도는 받아주고, 또 당연히 대통령이나 받아야죠. 정부 쪽에서 제안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양보할 건 양보를 해주고, 대신에 꼭 여기서 관철시켜야 되는 것들은 꼭 관철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좀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적당한 그렇게 조정이 해줘야 된다, 필요하다.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아마 정부 여당이 뭐 입법을 뭐 요청하고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정부 조직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통과시키고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국회 협조 안 해주면 우리는 무슨 그냥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엉망진창을 국정 운영을 만들겠다. 잘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입법이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이거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안 들어오고 그냥 깽판 칠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이제 상충해 보이는 모습인데 밑에 공무원들은 사실 국회하고 굉장히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접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윗대가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상권 분립을 인정 안 하고 그 이면에는 선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위처럼 버티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번 총선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지. 예.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부시 정권 때 중간 선거 한번 져가지고 럼스펠트라는 그 자기 오른팔을 날려버렸는데 맞죠. 그러니까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정권이 잘못하면 조정을 해주는데 이번 총선에 패했으면은 장관은 절반 이상 갈아치고 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냥 이제 뭐 막 나간다 그러니까 선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아예 국회까지 파행시킨다 여당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야당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욕은 여당이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 파행 자체를 여당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대로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건 또 원래 협조는 야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원래 제대로 판단하면 여당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그 뭐 언론사들을 장악해가지고 야당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원래 작전이었었죠. 여론전이 벌어지겠죠. 네, 여론전을 종편 하겠죠. 충동원해가지고 그냥 아니면은 같이 다 같은 양쪽으로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 신물나게 만들어. 내지는 정치의 어떤 국회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토양이 형성. 지금 사시모더님이 여당 파업 이 말이 딱 지금 맞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판하시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고편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 그래서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하셔야 되는데 뭐 다 함께 치닫고 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어차피 지지율이 이제 21%이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어차피 자기들은 여론전에서 잃을 것도 없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야당이 잘해야 될 거는 여론 플러스 알파 윤석열 끌어내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임 대통령이 지금 총리는 그대로 놔두면서 차관급 멤버들을 다 바꿨죠. 교체한대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는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아이디 레오임 TV. 지금 그 장관 차관 바꾸는 거예요. 저 지금 총선 떨어진 애들 지금 자리 주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운영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저 변희재 동생. 예. 누나 지금 후원금 들어와서 이거 좀 읽어보려고.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후원금 10,000원 주셨어. 누구셔? 김미화님 너무 반가워요. 역시 미화 언니가 스픽스를 더 빛나게 하시네요. 예, 요런 아이 참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요 시점에 넘어갔어요. 예, 이제 동생 얘기하세요. 하여튼 장관을 지금 6명 교체한다는 게 이 총선이 민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고 총선에 떨어진 자기 측근들을 지금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국회 그러니까 의원 떨어지신 분들도 다 뭐 어디에 한 자리씩 공기업 뭐 지금 자리 찾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서요? 예. 기대를 근데 하면서. 어차피 그래봤자 장관은 또 있는 청문회해야 거지. 되니까. 장관은 청문회 해서 뭐 무슨 뭐 비토가 나도 그냥 임명하면 되니까
자기 이 측근들을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미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지. 그럼 이제 또 국민하고 또 싸운다는 거죠. 이건 이제 징글징글하다. 각오해야 돼. 징글징글하다. 아, 너무 피곤하다. 전쟁 각오해야 피곤해요, 돼. 정말.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해도 어쩔 수 피로감을 저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피로감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한 나라에서 패배한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승리한 정당의 축하 인사를 안 하는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박살날 뻔했을 때 해밀턴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당이었어요 그때는 선거에서 지고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선거에 지고 정권을 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거 엎어버리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 번의 쿠데타 위기를 넘깁니다, 사실은. 맞아요. 남북전쟁 후에도 넘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학습한 건 민주주의의 기초는 선거의 패배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거고 제퍼슨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연방의 기초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기대를 우리가 전달을 하자 하고 자발적으로 낙향해가지고 이걸 비워주는데 네. 이게 미국이 민주주의 종주국으로서 그 우뚝 선 가장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런데 최근에 올수록 트럼프가 그 선거 패배를 인정 안 하고 시위대를 선동해서 의사당을 쳐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가지고 개표 방해를 했습니다.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폭력은 다 다 동원했던 거예요. 동원했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200년 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총선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우선 법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야당에 대한 새로운 어떤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극단주의자들을 여전히 옆에 끼고 있고 세 번째로는 폭력은 아직 없지만 그 대신 사법 권력이라는 그 유사 폭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했던 짓의 세 가지 핵심을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강도가 낮아서 문제지 이게 조금 강도가 세지면은 2021년 1월 6일 사태 이런 게 지금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